자, 이제 관광작품이 완성이 되고 지금 CM 아답터를 용접을 일부 해갖고 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, 지금 CM 아답터 직선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이렇게 한쪽 용접을 해갖고 오실 거고, 그 다음에 밴딩 들어가는 요 부분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반대편에 CM 아답터를 아예 용접을 해서 주어지는 180도면에 CM 아답터 요 부속 중심에서 끝까지 거리가 46 정도 나옵니다. 46 정도인데 밴딩되는 60, 그 다음에 46 더해서 빼는 180 중에 86을 밴딩하는 방법, 또는 미리 가조립을 해서 용접하기 전에 186을 밴딩해서 용접해서 조립하는 방법,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, 일단 한쪽 용접해온 부분은 테프론을 감아서 다시 치수 측정을 해서 절단을 할 겁니다. 엘보 부분하고 테프론을 다시 CM 아답터 부분에 감을 겁니다. 감아서 여기도 충분히 이렇게 감아 주세요. 감아 주시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할 거예요. 조립을 하는데 몽키 스패너도 괜찮고, 그 다음에 요 22mm짜리 스패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셔도 되는데, 이제 강간작품 부분이 자꾸 움직일 수 있죠. 정확한 방법은 뭐 이렇게 잡고 하셔도 좋고, 파이프 바이스에다가 조립을 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이게 조립되는 깊이에 따라서 미리 절단해서 용접하면 치수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, 그래서 이 상태로 그 엘보우 중심까지가 높이가 지금 180입니다. 180이니까 요 파이프 중심에서 180대는 엘보우 부분을 이렇게 갖다 마킹할 거예요. 요 중심 부분이 180이 되게끔 갖다 대는 겁니다. 자, 이 엘보우 중심 180 되는 부분, 저 파이프의 중심 180 되는 부분, 요 상태로 재 놓으시고, 실제 동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요 확간된 요 밑에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상태로 절단할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. 뭐 작품 만들다 보면 입으로도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가 이제 절단해서 엘보를 꼈을 때 180되는 그런 부분이에요. 자, 일단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. 절단하기 전에 이 중심으로부터 이 높이가 180이 되는지. 자, 요 되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,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절단해 놔시면 돼요. 자, 동관 가타기로 절단을 할 겁니다. 자, 절단해서 엘보를 이렇게 가조립해 보시면 잘 안 들어가네요. 잘 들어갔습니다. 자, 이렇게 갈 거니까 요 중심에서 높이를 다시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음, 180 되게끔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이 밴딩해서 들어갈 부분인데, 이 밴딩 들어오는 부분도 높이는 180인데 아까 요 CM 아답터가 어디 갔지 하나? CM 아답터가 여기 있네요. 자, CM 아답터를 요 조립한 상태에서 중심에서 끝까지 재보면 이게 46이에요. 46. 그 다음에 삽입되는 길이가 12mm. 그래서 여유 수치를 빼서 밴딩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그래서 그 180 높이 중에 46-12 하니까 빼는 여유 수치가 34였고, 그 다음에 90도 밴딩하면 60이 빠져서 60에 34 더해서 빼니까 86.
86 부분을 재서 마킹을 하고 밴딩을 할 겁니다. 자, 굳이 가주립을 안 해도 되겠죠? 86 부분 자로 잴 겁니다. 86. 자, 이 상태로 밴딩을 할 거예요. 밴딩 장소로 잠깐 이동을 해서 밴딩하고 절단해내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용접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. 그죠? 안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니다 싶으면 반대편도 용접을 해갖고 오시는 겁니다. 이렇게 용접을 해서 밴딩할 부분에 어차피 이경 엘보하고 CM 아답터 조립해 놓으면 요 중심에서 CM 아답터 끝까지가 46이니까 180 중에 요 46 빼내고 밴딩할 60 빼내면 106이 되겠죠. 106. 106에서 180에서 106 빼면 얼마예요? 74인가요? 74. 74 정도만 끝부분에서 74 부분을 재고 밴딩 하시면 되겠죠. 자, 74 부분하고 두 가지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74를 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끝부분에서 74. 자, 제가 뭐 설명하면서 암산이 잘 안 됐네요. 자, 밴딩하는 장소로 잠깐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. 자, 장소를 이동하면서 앵글에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자, 밴딩하는 부분이 지금 동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경 엘보 중심에서부터 CM 아답터 조립했을 때 끝까지 재서 삽입되는 12mm 뺀 그 거리 가지고 실제 절단해서 용접 들어가는 방법. 또 하나는 미리 용접을 해서 아까 그 이경 엘보 20에 15짜리 이경 엘보하고 CM 아답터 조립했을 때 중심에서 CM 끝까지 46mm 그 부분 빼내고 밴딩되는 60mm 빼낸 그 치수로 마킹을 해서 밴딩하는 방법 두 가지 활용하시면 되는데, 자, 요거는 미리 용접해 온 상태에서 밴딩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아까 마킹했던 그 부분을 요 0점에 맞추실 거예요. 0점에 맞추시고 왼손은 동관을 잡으셔야 돼요. 이게 유격이 생기거나 롤링이 생기면 동관 치수가 변형이 생길 수 있고요. 이 부분의 이 끝부분이 밴딩 시작점입니다. 자, 밴딩 연질이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. 45도, 90도, 90도까지만 구부릴 겁니다. 이 90도까지 구부리는데 구부리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직각자로 정말 90도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. 너무 많이 밴딩이 되면 치수가 틀려질 것이고, 그 다음에 밴딩이 덜 됐을 때도 치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90도 자를 이용해서 요 센터와 센터끼리 90도 각도가 맞는지를 이렇게 점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밴딩이 덜 됐을 때는 밴딩기에 다시 넣어서 90도가 되게끔 밴딩을 해주시면 되겠고, 너무 많이 밴딩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런 바이스 사이에 살짝 걸쳐서 살짝만 이렇게 펴서 각도를 맞출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아까 용접을 해갖고 온 상태에서의 밴딩 방법. 또 하나는 아까 미리 46에 12 뺀 그 치수와 그 다음에 밴딩할 60 뺀 치수를 바로 밴딩해서 용접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. 자, 아까 마킹했던 그 부분에 밴딩 90도 하실 거예요. 자, 90도 밴딩. 자, 놓고 90도 밴딩 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점검 작업에 들어갑니다. 자, 이런 직각자를 이용해서 중심선과 중심선. 자, 제대로 맞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이런 90도 직각자를 이용해서 90도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꼭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. 이 90도 밴딩된 데부터는 이제 실제 도면에서 주어지는 만큼 절단하고 확간하고 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앵글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 옆으로 잠깐 이동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밴딩하는 부분을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오셨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용접까지 한 상태에서 밴딩이 됐고요. 그 다음 요 치수 도면상에
요 중심에서부터 삽입되는 그 동간 치수가 지금 190, 180이군요. 180대는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인데 요 180에 대해서 확간되는 부분이 우측이고 그 다음에 확간된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동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동간 중심에서 절단해야 될 부분은 도면에서 주어진 180보다 10mm를 플러스해서 절단을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밴딩 끝난 데서부터 절단을 한다라고 하면 밴딩 15mm짜리 밴딩 하는 부분이 60이니까 60에 10mm를 더해야 되니까 60을 빼고 10mm를 더하고 하면 그 부분이 이제 130이 되는데 복잡하죠. 차라리 이 중심에서 들어가는 10mm까지 계산된 요 중심에서 190만 절단해 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중심에서 확간돼서 10mm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190 절단하겠습니다. 190 부분 마킹을 해서 동간 카타기로 절단을 할 거예요. 중심에서부터 끝까지는 190인 거예요. 자, 동간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90도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서 조금씩 조이면서 절단해도 되고요. 연질이라 동간 카타기에 힘을 많이 주면 찌그러집니다. 조금씩 이렇게 절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. 자, 이 부분은 다시 조립을 할 거예요. 자, 테프론을 다시 감습니다. 자, 9, 10 바퀴만 감죠. 자, 이 조립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. 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조립을 해 나가실 겁니다. 자, 여기도 22mm짜리 스패너를 이용해서 조립을 할 겁니다. 자, 이 조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테프론만 정확하게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 용접만 세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세게 안 감아도 안 조립해도 뭐 수압에는 이상이 없을 거예요. 자, 움직이죠. 움직일 때는 이 부분 힘을 좀 줘서 이게 바이스에다가 물려놓고 하는 게 좋긴 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어떤 수평을 좀 잡아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유니온을 분리해서 파이프 바이스에다가 고정을 하고 조립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수평이 맞은 것 같죠?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. 동간 중간에 연결하는 이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 엘보우, 그 다음에 확간, 한쪽은 확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엘보우 부분이 중심에서 끝까지 재면 20, 삽입되는 게 10이라고 그랬어요. 그러면 도면상에 190이면 엘보우에 들어가는 엘보우 중심에서 끝까지가 20, 거기에 들어가는 10mm 빼면 10mm만 빼시면 돼요. 결론은 도면상 190이면 얘는 180만 절단해서 한쪽은 확간, 한쪽은 엘보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즉 190이지만 180 부분을 절단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자루 180 부분을 마킹을 했고요. 이 부분만 절단을 하겠습니다. 자, 연질이라 이 동간 카타기 절단할 때 조금씩 조이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. 한꺼번에 힘을 주시면 다 변형이 생기거나 찌그러질 수 있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한쪽은 확간을 할 거예요. 확간하는데 확간기는 이런 익스팬더를 이용하는 겁니다. 익스팬더. 자, 익스팬더 한쪽 확간할 부분이에요. 처음에 거스러미 때문에 잘 안 들어간다. 그러면 살짝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넣어서 이렇게 동간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번 나누어서 좌우로 돌려가면서 여러 번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동간 짜투리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잘 들어가죠? 잘 들어가죠.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용접할 부분이 이 동간 부분입니다. 자,
이제 가조립을 180 잘랐기 때문에 다시 조립을 해 볼 거예요. 자, 이쪽 엘보가 조금 잘 안 들어가는 게 뭐 찌그러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. 자, 엘보를 교체해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. 자, 하시다 보면 동간이 약간 찌그러지거나 이러면 안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평줄에 갈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자, 들어갔네요. 들어갔고 마지막 이 부분. 자, 이렇게 가조립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죠. 자, 이 상태가 돼서 이제 수평을 잡고 치수 점검을 하셔야 돼요. 이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용접만 하시면 끝낼 부분인데, 이 상태 돼서 바로 용접 들어가면 치수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로, 세로, 부분적인 치수 맞춰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. 지금 600인데 이 부분도 지금 좀 쫄아들었어요. 이렇게 좀 벌려야 됩니다. 벌렸다 뺐다 하면서 치수 정밀도를 기한 다음에 최종 이상이 없다. 그럴 때 용접을 들어가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방향성도 보셔야 되겠죠. 자, 이런 형태로 얘가 좀 기울었다 싶으면 얘도 살짝 잡아주시고, 뭐 엘보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용접하시면 될 것 같고, 강관 부분에서 어떤 수평 상태가 안 맞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수평 상태들도 파이프 렌치를 이용해서 조금씩 잡아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. 자, 파이프 렌치로 약간 돌아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고 수평 상태를 점검을 해서 최종 용접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씩 잡고 전장 길이 점검하고. 자, 600 여기도 조금 작네요. 작은 이유는 이게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. 이 티를 약간 벌려주면 되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이런 걸 좀 잡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자, 지금 약간 이 T 방향의 이 부분을 열어주니까 600이 됐네요. 그러니까 전장은 600이 이상 없고요. 그 다음에 가로 전장은 600, 세로 전장은 지금 420입니다. 420. 420 이상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 세로의 어떤 치수 점검이 마무리가 된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이 확관했던 부분 용접, 엘보 부분 용접 해서 마무리돼서 유니온만 최대한 잘 조립해 주시면 되는데, 이때 유니온을 조립해 나가셔야 돼요. 지금 가조립만 해놓은 상태였었죠. 자, 용접을 해서 유니온을 조립한다 그러면 이 용접했던 부분이 다 뒤틀립니다. 지금 유니온 가스켓이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유니온을 체결을 해 주실 겁니다. 이때 파이프 렌치가 2개가 필요했던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, 하나는 밑에 잡아주고 위에 이렇게 고무 패킹이 지긋하게 잠길 수 있도록. 너무 무리하게 힘을 많이 주면 유니온 패킹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적당한 힘을 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용접만 하면 되는 상태까지만 만들어내면 되겠죠. 자, 이 상태에서도 살살 수평 상태 이런 거 잡아 나가시면 되겠고, 다시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치수 점검 다시 해봅니다. 약간 또 벌어졌네요. 약간 벌어진 상태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톡톡 쳐서 다시 점검해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. 600. 자, 혹시라도 치수가 좀 차이 난다 그럼 약간 벌려서 그 부분에 용접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을 이렇게 마킹해 놓고 그 부분이 용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. 이게 아마 점검하는 과정은 이 엘보가 움직이거나 뒤틀리거나 이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잡아 나가시면 작품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과제 하나 마무리하는 건데,
용접하는 부분은 또 이동을 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